원래 좀 이 자리를 갖다 마련해 주신 도종환 의원님과 김경희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자리가 그때 안 계시고 또 너무나 많은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많으셔서 지금 아까 김병관 의원님하고 김석희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이름 적다가 나머지 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부처리가 뛰고 계신 게임을 관리위원회 이용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흑역사 10년 극복방안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이것이 누구를 갖다가 비난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미래의 1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하지 않은 차원 잘 한번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발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수호 주제는 10년 아케이드 게임 규제의 10년 아케이드 게임의 규제 또 결과입니다. 이런 표현은 흔하게 등장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참고자료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도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21.7% 정도 되는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 도표를 보면은 채 1%가 안 되죠. 0.5%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아케이드 게임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큰 것이 아니라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작아진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것이 한 외국 수준에서 최소한 15% 20% 정도는 차지를 해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가. 다음 표를 이렇게 보면은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원래 이렇게 작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000년부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전부터 2000년 이전에도 국내에서 게임장이 12,000개에서 13,000개 여기 한국산에서 오신 분들 게임장 업주 그쪽 해외 쪽에서 오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12,000~13,000개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고요. 하지만은 도쿄에서 보다시피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7년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이제 바다의 사태가 발생한 시점인데 또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보면 진흥이 아니라 좀 규제의 이론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케이드 산업은 그로부터 10년간 긴 신체의 터널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10년간 규제의 일련으로 해왔었지만은 아케이드 산업을 아까 봤던 그 도표에서 봤던 한 20% 수준이 아니라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아까 유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내 국내 게임 시장이 11조 원이라고 봤을 때 충분히 1조 원 정도의 시장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게임 제공업소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약 한 3조 원까지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2006년 이후에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급격히 추락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도대체 바다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딱 한 번만, 10년 만에 딱 한 번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10년 됐기 때문에 가물가물 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제대로 모르는데 잠깐 나쁘다라는 인식만 남아있는데요. 바다 이야기 같은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행성 게임 업자들이나 아니면은 조폭들이 결탁해서 불법 개변조된 사행성 바다 게임을 유통을 했고 고래나 상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예시연타를 등을 통해서 대량의 상품권을 대출했고 그 상품권을 환전해서 국민을 사행성 도박에 빠지게 하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다 이야기에 대한 사태에 대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케이드 게임 업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정말로 저희들이 그 사회성 사태를 갖다가 저희들이 주도를 했고
그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혼자서 했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뭐 다 따져서 잘못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깨 추적 맨 위에서 보시다시피 상품권은 저희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문화부에서 경품고시를 통해서 2002년 2월에 허용을 해줬던 것이고요. 그리고 바다여행 또한 그 당시 심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고래나 상어가 나오는 내식 게임으로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2004년 12월 그 이후죠. 2004년 12월 사행성을 받는다고 개정이 된 경품고시가 오히려 상품권 대출을 늘렸고 그로 인해 환전까지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2005년 8월 바다여기 사태가 터지기 바로 1년 전이죠. 바로 최근 바로 1년의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총 판매된 성인 게임기가 약 3조 원어치였고요. 그 같은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권이 30조 원이었습니다. 즉 주객이 바뀐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영등이의 허술한 심의 그리고 사후관리 문화부의 무리한 상품권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저희 산업계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거의 회생 불가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경품고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나를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2002년 2월 9일 경품고시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는 모든 규정이나 룰이 외국 게임을 수입을 해서 영업을 해도 무방할 정도. 즉 뭐냐면은 우리나라 심의 기준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그 기준과 거의 눈높이가 맞았다라는 것이죠. 같은 수준의 규제다라는 말은 지금 뭐냐면은 규제가 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게임을 수입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로 우리가 개발했던 것을 외국에다 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2000년 2월 9일 월드컵을 지금해서 경품고시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용화 게임은 1만원 이내에 문구왕 캐릭터들 그 다음에 경품 교환용 티켓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 게임이었던 18세 이후가는 2만원 이내에서 문구류라든지 왕구류 캐릭터 또는 액면가 5,000원 이내의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약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상품권 유통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게임 산업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줬고요. 양지가 있으면 반드시 또 음지가 있듯이 일부 업소에서는 몰래 환전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5개월 정도 지난 2004년 7월 9일 날쯤에 상품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었지만은 2004년 10월 31일이죠. 그때 경찰청 또는 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이 상품권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은 일부 게임 업소 같은 데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것이 수용이 돼서 결국은 상품권을 가짜 따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이것을 상품권을 계속 유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이 정도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당시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스크린 같은 사행성이 강한 게임을 갖다 규제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게임들을 긴급하게 변경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최대 실수로 이어지는 결과가 됐는데요. 즉 사행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게임 점수를 2만 점 이내로 제한을 했고 그 2만 점은 이 초과된 게임은 사행성 게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임들은 2만 점 되기 전에 모두 상품권을 대출하고 게임을 끝내버리는 그런 식의 룰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아마 거기 6번 책자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 경품고시 거기 해설집이 있으니까 그 해설집 좀 읽어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품고시가 발효가 됐더니 이제 약 2개월 후에 경품고시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상품권의 배출량은 약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양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월 평균 5억 매, 1년간 5억 매 정도, 약 2조 5천억 정도가 매달 발행이 됐고요. 바다의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2006년 5월, 6월경에는 6억 6천만 장, 약 3조 3천억 원어치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체 게임장으로 나눠보면 게임장 한 군데당 약 2억 원 정도의 상품권이 배출이 되었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이용자를 또 나눠보면 약 한 사람당 300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문화 여가 생활에 쓰기에는 터무니없이 너무 많은 상품권이 배출되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많은 상품권을 쓸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 게임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환전이 됐던 것이고, 결국 이것이 98%가 넘는 상품권이 전부 다 환전에 이용되게 됐던 계기가 된 거죠. 이쯤 되니까 저희 게임 제작자들도 두렵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게임장도 마찬가지였죠. 게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그 유통에 대한 차익으로 수익을 남기는 방식을 갖기 때문에 저희 게임 관련된, 아케이드 게임 관련된 사람들은 이것은 좀 잘못됐다, 이것을 좀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미 불이 너무 크게 번졌기 때문에 수습할 수 없는 그 단계에 이르렀고, 결국 이것이 사행성 바다야기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순간 그 당시에 한 2만 5천 개의 게임 제공업소들이 모두 한꺼번에 다 폐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했던 종사자 10만 명 이상이 순식간에 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약 150만 대가 게임장에 있었는데 그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약 6조 원어치입니다. 6조 원에 있는 게임기들이 다 폐기처분됐고, 게임 관련된 사업자들 100명 이상이 구속됐고, 게임 제작자들 95% 이상 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거의 그 당시에 바다야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게임 관련된 제작자들은 전부 다 구속이 됐든지 검찰 조사를 받든지 도망을 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품권으로 인한 바다야기 사태가 이렇게 크게 번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바다야기 사태는 문광부 영등이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 오류로 발생했던 것인데, 결국 아케이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주범으로 몰려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도 10년이나 지금도 억울한 것은 저희 아케이드 산업 관계자들이 사행성 집단, 깡패 집단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불법 PC방이라든지 불법 어플방, 요즘에 있는 그런 것들이 불법 영업에다 단속이 되어도 저거 불법 게임장 바다야기 제어하고 있다, 제2의 바다야기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갖다가 억누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와서는 저희 산업 게임 사람들이 바다야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인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제 저희들 그만 비난하시고 저희들 많이 혼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러고 계속 과거 10년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과거 10년은 이제 마치고요. 어떻게든 미래 10년을 구상해서 산업을,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다시 한번 재생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재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발제에서도 예명수 위원장님하고 다른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경마 보세 게임이라 해서 등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좀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뿐이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전체 이용 같은 거에서 많이 보셨죠?
이거 블루 마블 게임인데 요것을 만약에 아케이드 게임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이 게임은 일단 주사위 던지는 거 랜덤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일단 저거 사회성 게임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것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아케이드 게임은 네트워크 웬만해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연결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일단 의심부터 하기 때문에 일단 아케이드 게임에서 모두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은 허용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본에서 수입된 기계는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국내에서 개발했던 아케이드 네트워크 게임은 절대 허용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매 게임마다 상대방 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뭐 스테이지의 환경이 바뀌면은 요번 판은 좋은 판, 요번 판은 나쁜 판. 즉 확률을 사용했다고 또 이거 너 여기서 또 뭐 할지 모르니까 안 돼라는 또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점수를 가져와서도 안 됩니다. 즉 뭐 블루마블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역에 옮겨서 자기가 호텔을 지으면은 상대방이 와서 내 호텔 붙게 되면은 호텔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상대방에게 점수를 줬다고 이거 환전에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절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것은 이런 블루마블 모드의 마블 같은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에서 도저히 개발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혹시 청소년 이용 불가로 성인 게임으로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 불가로 만약에 이걸 아까 신청을 하면은요, 고스트 포카리 이외에는 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1시간에 1만원을 넘어서도 안 된다는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돈이 잃으면은 승부조작을 해야 됩니다. 1시간 동안 10,000원을 다 사용하지 않도록 승부조작을 해야 되는 이런 게임이 현재 아케이드 게임의 규정이고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한국산 게임은 재밌는 게임이 없다라고 늘 말들을 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저희 제작사들은 이걸 새로운 것을 갖다 개발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떤 명목으로 이게 등급 거부가 될지 모른다라는 뭐 큰 온라인 회사처럼 큰 회사면 모르겠지만 직원 서너 명, 대여섯 명 데리고 1년, 2년 개발했던 것이 등급 거부가 되면요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다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심의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과거에 3년 동안 게임 하나도 심의를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리해 보면은 딱 봐도 이건 애들이 할 만한 게임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이 게임은 얼마 전에 전부 다 전체 연구가 심의받은 게임들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뭐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예전에 뭐 금시학 카페 같은 걸로 해서 경품을 제공해서 저희 업계에서 좀 자제를 요청을 한 적도 있고요. 협회에서 2012년 4월 문화부 주관으로 열렸던 그 아케이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TF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책자 뒤편에 보면은 저희들이 두껍게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게임 규정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고요. 법을 어떻게 바꿔야 이게 게임 산업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벌써 5년 전에 7차 TF에서 제출하는 거고요. 1차서부터 마지막까지 8차까지 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출했던 양을 보면 엄청난 양을 제출했었는데요. 단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전체 연관, 아까 있던 전체 연관을 허가받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전체 연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요 그림 3개 밑에 있죠? 그 중에서 뭐 하나가 틀리답니다. 뭐 하나 틀리다니까 빨리 1초 이내에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틀린지 맞출 수 있는 분 계세요? 저거 못 맞추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게임 설명서에는 스테이지마다 뭐 비슷한 그림 3개 중에서 틀린 그림 하나는 찾기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뭐 순발력, 판단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능력 게임이라고 허가를 하지만은 결국 이것은 심의를 받자마자 변경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막고자 규정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블루마블 같은 그런 게임들이 심의가 받을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불법업자들이 했던 것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 못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현재 아케이드 게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도 얘기하셨죠. 딱 보면 몰라라는, 이게 좀 보시면 알 거예요. 딱 보면은 일부인에 이것이 불법 게임인지 아닌지, 불법 게임으로 될 것인지 아닌지 일부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심의를 안 해줄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해서 계속 심의를 받고, 지금 지난주에도 심의를, 이런 게임들이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 안 해줄 근거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10년째, 하지만 10년째 이것을 계속 불법 이용하도록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 자체도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서도요. 이거 저희 아케이드 산업 개발, 관계자들이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누가 개발한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어내는지조차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대다수에 있는 분들이 아케이드 게임 업계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늘바 사건의 때 당사자들 온라인 게임 개발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런 것들을 왜 장사를 하는지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발 좀 막아달라. 그래야지 정상적인 게임들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불법 개변조 게임의 모든 기준이 막혀 있다 보니까 합법적인 게임만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규제를 확실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아까 했던 블루마블 게임 같은 그런 게임들이 세상 밖에 나와서 대한민국 게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좀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거에는 저희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대만 정도는 충분히 앞질렀고요. 일본의 턱 밑에까지 쫓아갔다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저희들의 소비자 국가였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게임을 팔고 외국에다 수출했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일본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대만도 벌써 대한민국을 한참 앞질렀어요. 거꾸로 지금 저희들이 중국에서 게임기를 수입해다가 지금 게임기에다가 팔고 있는 그런 뼈아픈 현실입니다. 요거는 요즘에 거기 뽑기방들이 많이 뜨면서 게임장들이 몇 개 오픈했는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게임기가 없어서 대부분 다 수입한 게임기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게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필리핀에 여기 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인데요. 뭐 이것은 이런 룰은 중국이나 뭐 일본, 뭐 홍콩, 뭐 아시아 국가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리뎀션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용해서 정품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사회성 게임이랍니다.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게임들인데, 이 연구는 하지만 상당수의 게임들이 사행성에 우려가 있다, 사행성 게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게임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거기 경품고시 거기서 보면은요, 15년 전이었던 2002년 그 경품고시에도 전체 이용과 상품은 1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천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메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경품을 교환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 시대가 거꾸로 가서 지금은 사행성 게임으로 우려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인형방들이 좀 하다 보니까 뭐 단속이 많이 심해졌다라고 하던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단속을 왜 당하냐라고 했더니, 거기 사용하고 있는 경품이 5,000원이 넘는다고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쪽에서 우려하는 것이 그거죠. 5,000원 이하를 맞추자니, 라이센스가 없는 저작권 위반이 되는 그 게임들을, 그 짝퉁 게임, 인형을 써야 되고, 좀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좋은 인형을 갖다 썼더니, 게임법 위반이 돼서 단속이 되는, 그 단속이 되니까 또 굉장히 심합니다. 5년 이하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뭔 그거 애들 정품, 상품 정품 인형 갖다 줬다고 징역 5년에 5천만 원 벌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좀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정부 기관이 저희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길래 그런 것인가를 하면 정말로 저희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 게임 산업 플랫폼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대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가 나름대로 개발 회장을 맡고 있는데, 만나기가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만나려고 해도 참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보고 싶지 않고 만나면 피곤한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제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그것조차도 제한조차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아까 차로 보충됐던 그 책자 맨 뒤에 보면은요, 문화부가 발표했던 건전 아케이드 게임 제작 및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내용이 2012년 8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가지고 약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6년까지 계획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다 지났죠. 시간이 다 지났는데 2016년까지니까요. 5년이 지난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고, 게임 산업,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발전해서 뭐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불법 상인성 게임 때문에 정상적인 전체 이용권 게임을 규제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달라. 불법 게임은 불법 게임대로 때려잡고요. 유용하게 때려잡고 정상적인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육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12,000개에서 13,000개의 그 게임장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대상일 수 있다면 일자리 20만 개, 3조 원 매출 증가가 시장이 청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문화부가 열린 마음으로 아케이드 산업을 판단하고 유생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온라인 모바일에만 치중해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저희 업계와 자기 대화를 해서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